한국 기업 일제히 강등 위기, 코로나 봉쇄 못하고 문정권의 지지율도 다운이라는 일본 언론.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혐한 소재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 혐한 신문인 조중동 등에서는 지난 24일자 무디스에서 한국 대기업 신용 등급 무더기 강등을 경고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28일자에 석간후지라는 매체에서 한국기업 일제히 강등 위기, 코로나 봉쇄하지 못하고 문정권의 지지율도 다운, 나라 전체의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기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 후 소각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흔들리는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면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도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최근에 와서 감염이 재확대하고 개인 소비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은 요원하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앞으로도 바닥을 칠 것 같다. 무디스 리포트에 따르면 동사가 신용평가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비금융 분야 26개사에 대해 상반기 기준으로 15개사의 실적이 부진하여 신용평가에 마이너스 움직임이었다고 한다. 향후 12개월도 부진한 기업이 호조인 기업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석유 정제 및 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에서 향후 몇 개월간 외부로부터 충격에 대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민간 비금융기업 22개사의 전망도 향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약세가 13개사이고 안정적인 곳은 9개사, 격상 가능성이 있는 강세로 평가된 기업은 제로였다고 한다. 침체의 배경에 있는 것이 코로나 문제이다. 전술한 리포트에서는 경제 회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한국에서 최근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백신이 이용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봉쇄가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또는 주요 경제국에서 코로나를 봉쇄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하는 대규모 봉쇄와 엄격한 소셜 디스턴스는 경제 회복을 혼란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 코로나 재난의 영향은 개인 소비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일본의 중앙일보 온라인판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최근 소비동향 점검과 향후 리스크 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숙박, 음식, 예술 등의 분야에서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액이 전년 대비 8.7% 감소로 음식 분야와 스포츠, 레저 분야의 침체가 눈에 띈다고 한다. 문정권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경기 대책으로 대국민 지원금의 지급 등을 포함한 277조 원이나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예년 많은 사람들이 기성하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소셜 디스턴스 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는 부진할 것 같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100명 중 5명이 실직했다는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2.2포인트 감소한 44.2%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 경고는 현실이 되는 것인가? 라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 위기라는 기사를 본 일본 넷 우익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원래의 평가가 너무 높으니까요. 지금 한국 내의 대기업은 일본 기업이 응원, 지원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불평뿐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기업보다도 국가의 국제적 평가가 대폭 하락했군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기업 일제히 신용등급 강등, 그런 것은 신용평가사에서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일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가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 평가보다 너무 높았을 뿐 반일, 반미, 반기업의 문정권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특히 일본 기업은 조기 철수를 원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도 리스크 회피를 위해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문신은 또 반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에 뻔뻔스럽게 다가와도 엄격하게 대해주기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용평가가 너무 높았을 뿐 게다가 일본과 미국 덕분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거스르고 일본에는 반일이란 게 얼마나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 이 나라에는 리스크밖에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디폴트에 대비해 미 반환 13조 엔의 대출금 반환을 요구, 일본 연금기구 등이 소유한 한국의 주식을 처분, 은행은 대출금의 인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재가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이 절대 정의로 되어 있다니 처음부터 이상한 까닭에 조만간 쇠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발전하기 위해 우량한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북쪽에는 아부하니 말도 안 돼.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기술을 능가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일본에서 원료 재료 수입 없어도 작업할 수 있다고 장담해서 주저하지 않는 한국이기 때문에 일제히 강등이 두렵지는 않다. 한국인이 성인 군자의 극치라고 칭찬하는 문 대통령을 믿고 힘내십시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 정부는 절대로 한국을 도와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반일 활동, 다시 말해 국제법 위반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금융제재, 금수조치, 추가 관세를 발동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다. 물은 대응을 하면 또 기어오른다. 다음 댓글입니다. 노재편 계속 중인데 이런 상황이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는군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당신들의 추악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네요. 일본은 도와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